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아나운서 윤진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들어보셨나요? 시민과 봉사 수요처를 연결해주고 또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의 임명옥 센터장님 모시고 세종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CMB와 세종 FM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옥입니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지가 20년이 됐고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는 세종 YWCA가 위탁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 운영하다가 2020년 7월 1일 사단법인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로 세종시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센터장 공채에 채용이 되어서 제1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세종시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종천동 도밀로 16에 있는 그 종천 종합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세종시의 자원봉사 주로 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요. 세종에는 세종 시민이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자기의 가진 재능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자원봉사 센터 내에 한 37개의 전문 봉사단이 그리고 또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보면 각기 5인 이상 자원봉사 단체가 980개 정도가 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봉사단들이 집짓기 봉사인가요? 어깨동무 봉사단을 네. 본 것 같은데 어떤 봉사단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7개의 그 전문 자원봉사단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실은 이 집수리 봉사단이 2007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군 내 그때는 연기군 내에서부터 집수리를 시작했던 봉사단이 두꺼비 봉사단 그리고 또 두꺼비만을 갖고는 집수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게 어깨동무 봉사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디딤돌 봉사단으로 소외된 가구나 그리고 이제 열악한 가구를 네. 가서 집수리 봉사를 해줍니다. 이때 집수리의 영역은 도배 장판만이 아니라 지붕서부터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또 개량도 해서 집수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처가 굉장히 예.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의 활동인 것 같아요. 네. 또 기억에 남는 봉사단 활동 중에 제가 본 거는 청춘봉사단이 있네요. 네, 네. 청춘봉사단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춘봉사단은 세종시에는 그 선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 네. 65세가 되고 1365 자원봉사 포털에 100시간 이상 되신 분들 대상으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 이들을 돌봄을 하는 봉사단입니다. 네. 이 봉사를 신청하면 이 청춘봉사단이 가서 간단한 말벗과 집안 정리도 해드리는데요. 이 봉사단이 한 50명이 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좀 특이한 점이 종이접기 봉사단도 네. 있어요. 어떤 봉사단인지. 종이접기 봉사단은 종이 접는 것을 네.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종이 봉사단으로 발족하여 지역의 경로당 아니면 요양보호시설 그리고 또 지역 아동센터를 가서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종이접기를 같이 알려드리고 같이 활동하는 봉사단입니다.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밀착형 그렇죠. 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봉사자나 봉사단을 접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세종시의 그 당시는 연기군이었습니다. 연기군으로 되어 있을 때 한 자원봉사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아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심한 좀 우울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울감이 있어서 내가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전문봉사단 임용을 교육을 받고 참여하면서 우울감도 없어지고 지금은 굉장히 우수한 자원봉사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네. 그 봉사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해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데요. 22년도에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에 표창을 받으신 김지성 회장님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네. 이분은 봉사 시간이 한 40년 되고요. 굉장히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굉장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이 계시는 곳들은 소리 없이 섬기고 그리고 또 나눔을 실천해서 굉장히 평화를 만드시는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청춘봉사단 단장이신 박 회장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봉사활동을 하고요. 청춘봉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을 하는 봉사단인데 그 돌봄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 그리고 또 선별진료소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해복구 현장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365일이 아니라 366일, 24시간이 아닌 25시간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그래서인지 봉사 종합 백화점으로 불리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우리 살고 있는 세종 시민들의 봉사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율은 등록률은 네. 17개 강력시도로 항상 평균을 냅니다. 네. 평균이 한 29%고요. 와. 세종시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평균보다는 못 미칩니다. 22%고요. 활동률은 17개 강력시도 중에 제일 높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활동률 위주로 보면 활동하시는 분이 많고요. 등록률이 조금 타 시도보다 낮은 것은 실은 연기금보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전입돼 오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률은 조금 평균보다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활동력이 1위라는 것이 굉장히 예, 가치가 3년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세종시는 계획도시라서 사실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이 봉사 수요처가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읍면 지역은 시설들이나 그 지역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지역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이분들은 시민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필요에 의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또 동아리도 만들고 또 아파트 주체로 그리고 시민 주체로 필요한 것들을 가진 재능과 역량을 이웃을 향해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로 등록된 게 읍면보다 더 많은 인구와 단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원봉사가 예전에는 구민의식에서 시작을 했다면 요즘은 좀 그 시각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옛날의 자원봉사는 아마 그 보람감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에서 아마 보람감을 좀 가졌다면 현대적인 자원봉사는 아마 호혜 정신일 겁니다. 그분이 대상자가 어렵지 않아도 내가 가진 재능과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주고 주는 기쁨 그리고 또 그분들은 어렵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이 부분이 필요할 때 재능이든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호혜 정신으로 이거는 이제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봉사를 받는 사람, 하는 네.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네, 주고 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센터장님 YWCA에서 일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공공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 예. 첫 발을 내디디실 때 남다른 어떤 각오, 포부가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991년에 그때는 조치원 YWCA를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이제 받은 좀 문화적 충격이라면
자원봉사자와 실무자의 활동들이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실무자 못지않게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장려하고 존중하는 그 직장 분위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은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양 바퀴와 같다, 수레바퀴와 같아서 같이 평균을 맞추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 시민 파트너십을 아마 굉장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제 그 자원봉사 센터를 저희가 그 위탁을 받고 일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는 섬기는 그리고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30년을 이 일을 하면서 저한테는 남은 것은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30년을 일했고요. 그 30년이 정말 힘든 적도 있지만 그 힘든 게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함께 해봐야지 하는 즐거움으로 한순간으로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센터장님의 따뜻한 눈빛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세종대회가 네. 있었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그나이트는 점화하다 불을 붙이다인데요. 자원봉사의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5분 안에 20장의 컷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의 컷을. 그래서 이게 저희가 7회째가 됐고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받고 여기에서 우승하시는 분은 장관상까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원봉사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대회를 참여함으로써 네. 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네, 좀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요. 예. 또 12월에는 제11회 세종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네요. 네. 네. 어떤 대회였나요? 그 자원봉사 기본법에도 12월 5일은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군요. 예. 이날은 자원봉사 그동안 수고하고 그리고 또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를 축하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상도 하고 아마 정부 포상으로 저희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받듯이 정부 포상은 12월 5일 날 하고 그 다음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제 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시고 이때는 자원봉사자가 꼬시고 이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무대에 서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그렇죠. 기리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임명호 센터장님 그동안 많은 봉사 현장에 계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 네.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그 집수리 봉사단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조립식 주택에 사는 한부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집수리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봉사단이 갔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통으로 된 원룸처럼 된 이제 집이었거든요. 애들 공부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수리를 하면서 공부방을 만들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놨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네.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국립대 대학교를 가고 굉장히 잘 성장했다는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도 또 커서 나중에 나오면 사회공헌을 나눔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네, 아예 집 전체를 네. 새롭게 바꿨을 네. 것 같은 그런 규모였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일에 보람도 느끼시고 감사하죠, 봉사자들한테. 그렇죠. 또 이렇게 선순환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포항 수해 복구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아침 6시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희가 9시 넘게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는 아파트는 지하 2층까지 물에 잠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잘
연세 드신 어르신은 고층에서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그런 곳이었는데요. 저희들을 지하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때는 지하 주차장이 문이 안 열렸답니다. 네. 진흙에 뻘이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요. 1차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가서 문은 열게 됐고 지하 2층으로 저희가 내려가서 물에 잠겨 있는 뻘을 진흙과 물을 아주 아래로 또 3층으로 내려서 아마 펌프로 올리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뻘을 저희가 들어가면 불도 안 들어오고 컴컴하고 냄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울 장비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판넬 같은 걸 찾아서 네.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악취와 어둠 속에서 하다가 나와서 한 20분 쉬고 다시 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밤늦게 돌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다.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돈을 주고 일하시라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에 참 많은 생각이 뭉클한 오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굉장히 그 포항 수해 굉장히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 현장이실 것 같은데 네. 생생한 어떤 증언과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도 이 봉사활동을 가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안전한 곳이 아닌데 혹시 다치거나 자원봉사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다치거나 어떤 해를 입었을 때 대책 같은 게 좀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실은 아마 자원봉사 요새 인권 얘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심했을 때도 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또 일선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이기 그렇죠. 전에. 그래서 인권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실은 많은 자원봉사자가 다 함께 하는 건 아니지만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으로 또 나서는 자원봉사자가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근데 이제 만약에 다치면 국가적으로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험이 있군요. 네, 예. 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것들은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권과 또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보완은 돼야 되지만 치료비, 뭐 통원 치료비 일단까지도 보험을 충비를 해놨습니다. 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셨던 분들이라도 좀 솔선수범해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봉사활동이 멈춰지지 않았네요. 이 사회 전체가 잠시 멈춰 있었던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하고 마스크도 돈이 있어도 구입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힘들었죠. 예. 네, 한 봉사자가 나와서 우리도 힐터를 사서 천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장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에서 미싱을 2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걸 시작으로 저희가 8,800매인가 9,000매 가깝게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마스크 의병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스크 네, 의병.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2021년도입니다. 그 세종 원팀이라고 행안부와 세종시청과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는 관공서가 많아서 관공서가 식당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 지역의 소상공인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센터가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책연구단지 행안부 그리고 또 세종시청에서 그걸 판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분들하고 소상공인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어려울 때 굉장히 용기가 났다. 그리고 전화가 오더라. 전화가 없다가 그리고 배달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작년까지도 그 판매가 이어졌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비대면으로 되면서 조금은 판매는 약화됐지만 그때 어려울 때 이것들이 굉장히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의로와 용기를 주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자원봉사는 어떤 그 돕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할 때 안정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원봉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미치지 못하는 네. 안전망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선별진료소에서도 자원봉사 사례가 네, 있네요. 네, 네. 예. 선별진료소에서도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작을 해서 한 60일간을 자원봉사가 오전 오후로 배치를 해서 안내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선별진료소에 오신 분들 중에 어르신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부축을 받고 왔지만 실은 여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 접촉하는 걸 그때는 굉장히 두려워하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작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글도 모르고 잘 못 알아듣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서 적어주고 또 그 자리까지 안내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는 데까지 인도하는 거 보고 굉장히 안심을 하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불안한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활동을 하셨고 한 번은 히어로라는 그 행안부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선별진료소 미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다고. 네, 사실 선별진료소 하면 의료진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거기에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네. 노력을 해주셨네요. 이 설문제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3시간씩 이제 교대로 이렇게 했는데 3시간 하면 목이 잠긴답니다. 이 질문지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적는 질문지 그 문항들을 다 안내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리까지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이었습니다. 네, 그 진료소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고 무섭기도 예. 하고 이런 환경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네.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네. 끝은요, 우리 항상 출연자의 신청곡으로 준비가 되거든요. 오늘 네. 우리 임명욱 센터장님께서 어떤 신청곡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열의 행복해요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것들 뭐냐면 가사를 보면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 보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이것들을 정말 가진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나누면서 행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면 전 자원봉사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가 있어 행복해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있어 행복합니다. 네, 이 노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임명욱 센터장님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센터 직원들에게도 좋고요. 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도 좋고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님. 그렇군요. 자원봉사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아지고 내일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일을 자원봉사가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도 있고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저희가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센터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서로 좀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봉사자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또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의 임명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아주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원봉사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날까지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임명욱 센터장님의 신청곡이죠. 추가열의 행복해요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인사이드 아나운서 윤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라던 소원은 숨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